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며 2200선에 다시 올라섰고 코스닥은 1% 넘게 뛰며 660선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나스닥이 9000선을 돌파하면서 미국발 훈풍이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판매 대박에 미국 전체 소매 판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국내 경제 성장세가 2%대 초반으로 올라서도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진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긍정적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이 불금을 화끈하게 마무리해 주실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네,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수립해 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요. 사실 오늘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수출 개선 기대감까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더 접근하면 좋을까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12월 낙폭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1월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 1월 효과를 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노려볼 수 있는데 이 1월 효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소형주에서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보다는 코스닥에서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소형주에서 그 수익률이 더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11년간의 데이터니까요. 이 부분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빠바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싸 소식은 나스닥이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정말 돌진하는 황소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1단계 미중 합의에 따른 시장의 안도감, 게다가 신규 실업자 수도 줄어드는 등 미국 안팎의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지난 3달간 11%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했던 신흥국 증시도 활력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새해 첫날에 공개되는 12월 한국 수출 증가율 결과가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새해 첫날이 되면은 이 지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손꼽아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이요. 연말 들어서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추심이 개선이 될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 바이오 업종 대형주가 오늘 상승 랠리 펼치기도 했죠. 자, 그 이유라고 한번 따져보면 증권업계에서는 1월 JP모건 컨퍼런스 앞두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내년 초에는요, 바이오 업종 임상 실패에 따른 노이즈가 잦아들면서 밸류에이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내년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고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바이오 업종에서 실적 상승 가시성이 가장 뚜렷한 종목, 바로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꼽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내년까지 투심이 연계될 수 있을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나사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금융주를 챙겨왔는데요. 금융주 중에서도요, 섹터별로 좀 다르게 살펴볼게요. 금융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 또 은행, 그리고 증권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의 경우 올 상반기 최대 실적에 대한 역기저와 또 하반기 파생결합 상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이익 감소 우려는 있지만 증시 상승론에 기댄 우호적인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험업종은 저금리와 내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입장 등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은행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섹터별로 전망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대응책 다르게 챙겨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고요. 자, 오늘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도 연말에 불이 붙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아쉽게도 금융주는 섹터별로 나눠지고 있는데 증권업종은 우호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험과 은행업종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이슈 어떤 걸까요? 저는 먼저 이 배당락일 증시 상승 1월에는 중소형주에 더 집중하라라는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국내 증시가 배당락일에는 이제 지수가 조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미중 무역 합의 등으로 안도감,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12월 낙폭이 큰 이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1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가 끌고 갈 당시에 이제 신라젠, 셀트리온 등 1차적으로 조금 대형주들이 이끌고 간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가 순환매를 이어받으면서 테마 전체의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2019년 연말에 22일 동안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 이후에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다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들을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이 대형주가 끌고 간 이후에 이 중소형들도 순환매를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내년에 좀 어떤 테마주에 집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주를 좀 잘 선택을 하셨나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 테마가 조금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이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간 이후에 이제 중소형 테마가 순환매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바이오 시총 상위 테마에서도 반도체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조금 이제 2년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올 기미가 보여서 전기차 테마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타라 시스템도 바이오 대형주와 이제 반도체 위주로 이렇게 편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도 좀 반도체 테마에 한번 관심을 조금 쏟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도 이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또 중소형 테마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내년에 주목해야 할 테마주로 인해서 바이오주,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와 전기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투심이 개선될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조금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 셀트리온 등 이제 바이오
업종이 대형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일 52주 신고가를 다 갱신하면서 네. 내년 이제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이제 미국, 유럽 특허가 만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에 저희 한국 바이오 시장에서도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내년에 이 JP모건 컨퍼런스와 이 2월에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던 코스피, 코스닥을 돌려놓을 때도 바이오가 한 몫을 하고 휴식을 하고 있을 때 전반적인 상승으로 돌아서게 됐는데요. 이제 바이오 테마에도 눈길을 한번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바이오 테마에 눈길을 돌려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바이오 테마가 좀 불안한 요소도 많잖아요. 마냥 안전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임상 관련 이슈 등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바이오 테마에서도 명암을 조금 가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상 관련한 이슈로 이제 기대감으로 급등락을 하는 테마고 이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테마에서 이제 리스크가 조금 크기 마련인데요. 입증되지 않은 조금 허황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바이오는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비보존과 이 펜벤다졸 같은 조금 입증이 안 된 부분을 조금 피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라 시스템은 이제 이 바이오 대형주들로 이제 믿음직한 종목들로 편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증이 되고 기대감으로 조금 믿음직한 종목들로만 저희 타라 시스템과 함께 찾아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비보존이나 펜펜다졸 같이 약간 소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입증된 좀 실적이 탄탄한 그런 바이오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김종혁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 10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수황센터입니다. 인공지능, 이 타라 시스템은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두었을까요? 오늘 그 인공지능의 지혜를 좀 얻어볼 수 있는 타라 시스템 핫 종목 10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10위는 테크윙이 차지한 모습입니다. 내년에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탐지가 되고 있고 요즘 주가들도 보면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들의 주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이 쭉쭉쭉 그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테크윙의 주가가 약 한 달 만에요 32% 넘게 뛰어오르게 되면서 그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이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테크윙 1%대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13,95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반도체주로서의 입지 탄탄하게 굳혀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9위로 넘어가겠습니다. 9위는 오늘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인사 소식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1월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섹터 조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1월 효과도 있고요.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가운데 특히 삼바의 행진이 돋보이고 있는 장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소재 제약사와 이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공시도 있었고 이 밖에도 자회사를 빼놓기는 좀 섭섭한데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실적 호전 기대감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라는 강세 유지하면서요. 42만 9,500원까지 올라온 오늘 장이었습니다. 자, 삼바 살펴보셨고 이어서 이 8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막 콘덴서입니다. 종합 콘덴서 전문 이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5거래일의 이 거래량의 최고치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3년간의 실적도 안정적이고요. 또 3년간의 매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마저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막 콘덴서입니다. 오늘장 역시 보시면 거래량 크게 수반해 가면서 오늘장 고점을 매우 많이 가져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7%대 강세 보이면서요. 오늘 3,400원 오르면서 52,000원의 종가 기록한 사막 콘덴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7위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어제도 저희가 핫 종목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리고 무선 주파수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혜가 중복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거였죠. 사실 두 가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 이렇게 수혜를 두 가지씩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 국내 유일무이한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어제장에도 그러한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장에도 그 관심이 이어지면서 상승폭 크게 기록한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요 7%대 넘는 강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3,700원 오르면서 51,400원까지 양봉 기록한 테스나 이틀 연속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네요. 자, 테스나까지 현재 7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6위로 넘어가겠습니다. 6위는 파미셀입니다. 자,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기업 파미셀. 상승률 상위를 기록할 만큼 오늘 장대 양봉을요 굉장히 길게 기록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한 달치 수급을 봐도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까지 해줬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역시 그 장대 양봉의 길이를 길게 가져갔네요. 오늘 종가 좀 살펴보실까요? 8%대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요, 8,540원까지 올라왔고, 장중 내내 플러스권의 움직임 더 강하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탄탄하게 채워진 파미셀의 움직임 확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위에서 6위를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1위부터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보실까요? 역시나 반도체 제조업체 SFA 반도체입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 기대감에 힘입어서 역시나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SFA 반도체입니다. 이 금융계에 따르면요, 내년 미중 무역의 최종 합의가 될 경우 원활한 부품 공급도 예상이 되고 또 완제품 가격 하락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있어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또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SFA 반도체 오늘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쭉쭉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서 8%대, 8.7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4,000원대로 쭉 올라온 모습인데요. 4,240원에 오늘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4위로 넘어갑니다. 엔즈캠 생명과학 함께 하시죠. 자, 얼마 전 엔즈캠 생명과학이 발표하기를 신약물질이 방사선 피폭 동물에게 있어서 이 생존율 향상을 도출시켰다라는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소폭 상승했었는데 오늘장 좀 더 거래량 수반하면서 더 올라온 모습입니다. 바이오주 강세가 사실 지속이 돼가고 있죠. 2019년 임상 관련해서 그 키워드, 특히 바이오주 관련해서 임상 앞둔 종목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즈캠 생명과학 오늘장 8%대 넘는 큰 강세 보였고 오늘장에서도 탄탄한 플러스권을 장중 내내 이어간 움직임입니다. 5,400원 오르면서요. 67,300원까지 올라온 엔즈캠 생명과학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효과 노릴 수 있는지 역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부터는 1위에서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 같은 경우는 KC입니다. KC는요, 기간이 4일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 이후 사실 이 소부장 관련해서 종목 관심이 좀 커진 상황이죠. 이 KC의 내년도 전망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KC는 KC그룹의 사업 지주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K스택, KCNC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K스택은 장비와 소재 국산화에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KC 역시 주가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12월 중순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가고 있는 KC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역시 장대 양봉 기록한 모습입니다. 8%대 넘는 강세 흐름 기록하면서 역시 장중 내내 탄탄한 오름세를 보여줬던 오늘장 흐름입니다. 17,950원에 오늘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2위로 넘어갈까요? DI 살펴보시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반도체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검사 보드 전문 제조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I의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 얼마나 폭증한지 아십니까? 35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매우 많이 받았던 오늘장이었습니다. DI가 사실 그동안에 보면 보합권을 유지했다가 오늘장 들어서 물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특별한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 상위 종목 4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짱짱하게 들어오면서 반도체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고스란히 수혜로서 받아가고 있는 DI의 모습입니다. 반도체주 흐름 좋은 가운데 오늘 2위를 차지한 DI는요, 12%의 강세 보이면서 3,500원의 급등세를 보였던 오늘장이었습니다. DI 가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축복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겠네요. 자, 이어서 1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위는 QSI 살펴보시겠는데 역시 2위에 이어서 1위 역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업황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실적 전망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기술주 강세, 나스닥이 9,000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관련주 상승하는 분위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QSI 보시면요. 사실 외국인이 3일 연속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가져갈 모멘텀이 있습니다. QSI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마이크로 LED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멘텀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SI 오늘장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그려낸 오늘장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보시겠습니다. 15.69% 크게 뛰어오르면서 1,600원 올랐습니다. 11,800원으로 오늘 11,000원대를 뚫은 모습까지 1위로서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타라 시스템 인공지능이 집중한 10가지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반도체주와 바이오주였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테스타와 테크잉, DI가 뽑혔고요. 그리고 대망의 1위로 QSI까지 뽑혔네요. 그리고 또 바이오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엔지캠 생명과학 등 또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종목 중에서 특히 타라 시스템에게 특별히 선정된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테크잉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테크잉이요? 네. 네, 테크잉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라인에서 사용되는 이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 변곡점 부근에서 저희 이제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또 앞으로 이 반도체 테마가 집중을 받는다면 이 종목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이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를 이끄는 주도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변곡점에서 나온 첫 번째 양봉, 상대 강도도 가장 강했던 양봉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변곡점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양봉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진입을 하고 이제 매집과 분출, 청산 한 사이클이 끝나고 이렇게 5일선 이탈하는 모습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의 전체적으로 청산이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전체적인 청산이 나갔을 때 SNS텍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도주가 조금 변경이 되었나 싶었지만 역시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간다는 걸 보여주듯이 조금 5일선에 대한 바로 복귀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가는 첫 번째 양봉이 등장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 다시 진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조금 보게 된다면 앞전에 이 5일선 이탈했을 때 청산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되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이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21선으로의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조금 줄여보고자 청산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 화장품처럼 이렇게 변곡점에서 나온 부분에서 매집, 분출, 청산 한 사이클로 5일선 이탈하게 되고 21선 한번 수렴하러 가는 듯한 움직임, 다시 가는 움직임으로 한번 5일선 이탈하게 되는 움직임, 21선으로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셨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다시 털고 다시 잡는다, 불안감을 조금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한 종목이 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당일 매집과 당일 이렇게 분출하는 모습으로 신고가에 다다랐는데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대감과 또 주도주인 만큼 이 매집, 분출, 이 청산, 리듬을 타면서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조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테크잉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 주도주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국 화장품 차트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자, 위험할 때 리스크 관리가 또 필수겠죠. 그래서 5일선 이탈했을 때 다시 털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자, 이 종목도 타라 시스템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이 이제 진입을 하고 여태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바이오 총대장이라고 불리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혹시 이 지난주에 제가 좀 시젠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바이오 시장에서 수십조 원대의 큰 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앵커님 혹시 기억을 하시고 계실까요? 기억이 살짝 안 나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네, 기억력. 네. 네, 내년 이 JP 모건 컨퍼런스 이제 쉽게 말하면 맞아. 이 글로벌 업체들에게 자사의 신약을 조금 선보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큰 최대 행사라고 합니다. 네. 2월에도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이오 테마의 호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재들이 이제 바이오 테마 전체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 총대장이 출발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시총 상위 테마의 순환매를 전체적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지난 시간에 이 시젠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상승을 흐름을 보여준 다른 바이오 테마에서 이제 다른 바이오 테마가 이격 조정을 조금 받을 때 조금 저점을 낮추지 않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시젠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시젠도 이제 저점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조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 2천 양봉이 등장한 이후에 휴식 그리고 당일 분출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의 분출일에서의 이제 청산이 예상되겠지만 청산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지 않는다면 휴식이라고 보고 신고가 계속 연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바이오 테마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첫 양봉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강한 종목을 편입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한번 잘 보여줬고 앞으로 이 바이오 테마의 순환매가 돈다면 어떤 종목이 이어받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이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즌과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신고가도 또 경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종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주가 또 상승세를 보이곤 있었지만 특히 테스나도 타라 시스템에 선정이 됐고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일단 테스나는 저희 또 타라 시스템에서 검사 장비 테마에 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후공정 맨 마지막에 좀 테스트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전일부터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재, 부품, 이제 장비 테마주가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이 테스나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사업도 영위를 해서 조금 스마트폰 쪽과 반도체 반도체 테스트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받는 국내 유일한 수혜주라는 소식에 전일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전에 이 강한 상승을 보일 때 타라 시스템이 편입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청산 이후에 전일 다시 편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5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상승으로 가는 이 첫 번째 양봉이 등장을 함으로써 나 아직 더 갈 수 있어 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었고 타라 시스템 편입을 하고 당일 이렇게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달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5일선 다만 이격이 조금 커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전체적인 청산으로 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괜찮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앞전에 진입을 할 때 5일선과 21선, 이 121선과의 이격이 많이
커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5일선 기준으로 조금 대처를 하신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부장 테마가 강세인 이 시장에서 두 가지 모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주도주를 꼭 편입을 하자라는 생각에 한번 테스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반도체 모멘텀에 이어서 또 이미지 센서의 이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 테스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살펴볼 종목도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뭐 엔지캠 생명과 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그려고 있고 또 오늘 8%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시나요? 네,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시젠과 함께 그 바이오 시총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글로벌 신약, 의약품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젠 등을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그 상승을 하고 저점을 낮추지 않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당일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앞전에 이 변곡점 이후에 이 5일선 이탈하게 되면서 121선까지 수렴하는 모습, 그리고 이후 21선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저점을 낮추지 않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당일 이 상승 추세로서의 이 시작점을 알려주는 첫 번째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다면 분출과 이제 청산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강하게 앞전에 이런 상승으로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계속 좋은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즌과 같이 함께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분출로 있었을 때 중요한 가격 저항선 7만 원 선에서 조금 이익 실현을 한 이후에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들고 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이 바이오 시총 테마에서 어떠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집 양봉이 나온 이런 종목들을 바이오 테마에서도 또 찾게 되신다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엔지캠 생명과학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 중 첫 양봉이 포착되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D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타라 시스템이 쫙 이렇게 포착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에서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이 검사 장비 테마에서 그 앞선에 그 테크인이 좀 변곡점이 나온 이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도주로 부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조금 테크인과 비슷한 흐름, 이 변곡점 부근에서 나온 첫 양봉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DI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앞전에 이 단기 전환 이후에 이 121선과의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좋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격을 좀 줄여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121선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큰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옆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나 추가적인 분출로 이어나갔을 때 어느 정도 변곡점이 완성해 나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들이 조금 매물이 나와주면서 윗꼬리들이 만들어진 모습이었지만 추가적인 분출에 있어서는 이 윗꼬리 부분에서 매물이 조금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윗꼬리 부분에서의 어떠한 휴식에 대한 어떠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등산에 대한 위에서 쉬어가는 듯한 흐름, 위에서 쉬어간다면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이 강하다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의 위에서 쉬어가는 흐름 이후 분출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 DI 변곡점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날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 DI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 D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1선 돌파 이후에 이 변곡점 자리에서 어디 새지 않고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인공지능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까요? 스탁세일즈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인공지능의 비밀을 한번 풀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저희 쪽으로 종목 상담 고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전날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역시 추첨을 진행했는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자, 지금 바로 당첨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0850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혁 전문가 오늘 나와주셨는데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흐름 이어갔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리오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와, 클리오가요 일주일 동안 8.72%라는 상승폭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쭉쭉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건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씩 쌓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위는 스페코입니다. 스페코가 12월 2일 편입이 돼서 최고가 4,595원 터치하면서 수익률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지한 모습이고요. 2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3위는 아모텍이 차지했네요. 4위는 원익 QNC, 그리고 5위는 오늘 발표가 된 클리오까지 살펴봐주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역시 바로 곧바로 편입이 될 수 있을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테마주를 공략하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 김종혁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다름 아닌 6글자입니다. 힌트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즘 가장 화제 키워드는 아무래도 반도체죠. 이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그 성장성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이저 장비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반도체, LED, PCB 관련해서 꼭 쓰이게 되는 레이저 장비 관련해서요. 이 기업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기관이 33일 계속 담고 있고요. 외국인도 3일 내내 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까지 한 달 넘게 담을 수가 있는 걸까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쐐기 힌트, 좀 재밌는 힌트 드리면 어렸을 때 많이 마셨던 야구르트 이름 중에 하나, 이 두 글자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까지 힌트 드렸는데 김종혁 전문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스탁세일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가 요즘 많이 나오는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그리고 PCB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를 생산하는 레이저 종합 전문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을 타라 시스템이 특별히 뽑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 섹터를 보시면 바이오, 반도체, 이제 뭐 중국, 소비재
뭐 중국 소비재, 자동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런 섹터를 좀 소테마로 분류를 해서 이제 테마 순환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종목은 이미 거래 종목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분류된 종목만을 거래 종목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뉜 테마에서 그날 강한 테마를 선별을 해서 종가에 투자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왜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종가를 안내를 해드릴까요? 또 한번 앵커님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대망을 장식하는 게 항상 중요하듯이 종가가 참 앞으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어떤가요? 맞나요? 네, 일단 네, 맞습니다. 거의 맞는 얘기고요. 네. 그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그날 강한 테마, 그 21선 기반으로 한 절대 강도와 뭐 그날 가장 강했던 종목 상대 강도를 비교를 해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타라 시스템에서는 서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캘핑 서버, 두 번째는 이 장중 플러스 종가 매매 서버, 그리고 종가 매매 서버 이렇게 있는데요. 장이 시작하고 그날 강한 테마에서 아침에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혹시나 점심에 무너지지는 않는지, 종가까지 강한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을 하면서 네. 장중에 조금 소량을 편입을 하고 매매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종가에 안내를 하게 되면서 종가에 편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건데요. 당일 오전부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반도체, 소재, 장비 테마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절대 강조도 충족한 종목 이오테크닉스를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 주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 또한 동반을 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타라 시스템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종가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 종가에 딱 봐서 정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특별히 오늘 가져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반도체주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크면 또 실망도 큰 법인데, 내년에 반도체주 좋다 말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테마주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영향을 받아서 수혜를 확실히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뜨뜻미지근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제 오는 2020년 이제 중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 정부의 소부장 정책, 이 강화 정책을 대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 반도체의 이 소재, 부품, 장비 테마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의 전체 생산 규모를 고려한다면 현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삼성전자는 글로벌 낸드 시장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이 반도체 테마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중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반도체 소재, 장비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엄청난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반도체 테마, 이 소재, 장비 테마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조금 알았을까요? 조금 이오테크닉스 2달 전부터 기관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저어라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순환매가 집중이 될 때 이제 반도체 집착 수준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진짜 물 저어서 막 노를 잘 저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니W 시청자분들과 함께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도 공장을 짓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중국에도 진출을 하면서 내년에 반도체 업황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반도체 소재주인 이오테크닉스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오테크닉스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확 상승을 했어요. 장대 양봉 길게 그렸습니다. 8% 이상. 너무 오른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소부장 테마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또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당일
급등한 종목을 편입하려고 하실 때 앵커님은 조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고점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조금 드시나요? 제가요, 예전에는 그냥 투자를 했습니다. 중간에 오르더라도. 근데 몇 번 이제 손해를 보고 나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안심해도 될까요? 타라 시스템이 했으니까 좀 믿음은 가는데. 네. 네, 투자자분들도 조금 마찬가지로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타라 시스템의 원리, 이 매집, 분출과 청산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불안감을 좀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와 모멘텀으로 당일 거래량까지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 주가는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올라간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첫 매집 양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매집 이후에 그 상승에 대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주면서 분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분출 이익이 나왔다면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익 실현 욕구가 생기게 되면서 매물이 나와주는 형태의 청산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매물, 이제 매집, 분출, 청산의 시세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거래량을 줄이면서 휴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집, 휴식, 분출, 청산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서 매집 단계에 있는 첫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앵커님 이제 네. 첫 번째 처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들었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심이 됩니다. 아직 처음이구나. 난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네, 전고점을 다 돌파해버리는 형태로 신고가 부근에서 첫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더 탄력적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기대 또한 네.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불안감보다는 오늘부터구나. 이제 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이오테크닉스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종현 전문가님이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매집 첫 양봉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그널, 첫 신호탄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종목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인공지능이 집중한 종목 이오테크닉스 어떠한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 있는지 판넬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고 얘기해 주셨죠.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셨을 겁니다.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 테마, 주도주 섹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오테크닉스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상승세가 눌림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처음의 시스템, 이 처음의 시그널이 또 돋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탄하게 올라갈 이오테크닉스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쯤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실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해서 실적도 항상 체크하시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영업이익이요, 70% 하락한 움직임이더라고요. 왜 하락했나요? 그리고 하락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업황은 이제 지난해부터 조금 이어진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로 조금 이어지게 됐는데요. 네.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조금 일본 규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조금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 미중 무역 합의와 이제 소재 국산화 등으로 잘 해결하고 있고 업황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실적 또한 많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은 계속해서 또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매수가는 네. 오늘 종가 부근 이제 이 10만 2,600원 부근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11만 원 딱 가격 저항선에서 드리고 손절가는 5일선 이탈하는 부분 9만 5천 원 부분에 드리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10만 2,600원이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오테크닉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로 끝나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라 시스템이 또 마련한 무료 강연회 그리고 무료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 말씀드리는 원리와 이 순환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조금 참여를 하셔서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8일 토요일 날 또 무료 강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정보 또 함께 가져가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알찬 정보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